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2부는 우주에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뭐 우주 같은 데 대해서는 뭐 지금 당장 비핵화라든가 주한미군 철수 이런 이슈만큼 관심이 없으려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미국이 뭘 하고 있는지, 중국은 뭘 노리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우리는 어느 한 국가와 동맹을 맺어서 그들과 협조해서 통일이 될 때까지 그들과 협조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뭘 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인이라는 표현이 좀 자존심 상할지 몰라도 집주인, 그러면 주인이 아니고 집주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전세를 올릴 생각인지 쫓아낼 생각인지 아니면 이 집을 확장할 생각인지 알아야 전세금을 깎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고 다른 쪽을 더 싼 쪽에 협상을 해달라든지 할 거 아닙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6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주군 창설을 발표를 하니까 딱 하루 만에 러시아가 난리가 났어요. 19일 날 RT라고 합니다. 러시안 투데이가 구소련에서는 그걸 러시안 투데이를 하는데 이게 러시아 정부지예요. 정부지에서 미국이 미쳤구만. 물론 미국이 미쳤다 그 욕은 아니지만 우주군 창설한다라는 건 완전히 이건 소위 말하는 파국으로 가는 길이다. 미국이 제정신이 아니다 하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남의 나라 우주군 창설하는데 왜 이렇게 러시아가 거의 패닉 상태로 이 본다레프 상원 의원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1967년 미국과 소련 사이에 그 체결한 소위 말하는 우주를 평화적으로 물론 미소만 참여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참여했지만 우주를 평화적으로 사용하자라는 그 자체 조약에 바로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거다. 대연님 안녕하세요. 따라서 이 조약을 꼭 파기한다 말을 안 해도 미국이 우주군을 창설하는 것은 바로 이 조약에 어긋나는 거다라고 지금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왜 이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 트럼프가 제2의 라놀드 레간이구나. 레간이 peace through strength, 힘으로서의 평화를 지킨다 라는 말로 그 당시만 해도 미사일 숫자가 더 많은 소련에 대해서 ICBM 대륙간 탄도탄의 위력이 더 큰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서 군사력 하나는 냉전 기간 동안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긴다. 뭐 일단 우위다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레간이 대통령 되더니 그래? 한번 써봐라. 우리 우주에서 지구 궤도 밖에서 대기권 밖에서 너희들 날아오는 거 우리 미국 땅덩어리 떨어지기 전에 다 딱 고 면박을 대고 바로 로켓 미사일 면박을 대고 우리가 때려 부순 요격하는 미사일 우리는 개발하려고 한다. 러시아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럼 우리 미사일 뭐 이렇게 위력이 대단한 미사일 아무 쓸모가 없잖아. 쟤들이 중간에 와가 다 막아본다는데 다 두드려 부순다는데. 그러니까 레간이 그럼 너도 관심 있으면 우리 하는데 한번 따라와 봐라. 골바초프. 그래 나도 끼워줘. 그게 SDI입니다. Strategic Defensive Initiative 해서 소위 말하는 전략적 방어 구상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름 잡는 얘기예요. 아니 물론 그 컨셉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기술이라든가 초기에 드는 돈이 뭐 의회에서는 뭐 한 52조인가 이렇게 받았지만 사실 그걸 완성하는데 드는 돈이 1조 달러 이상이 들었어요. 1조 달러 이상 들었어야 1조 달러 이상이 드는 거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완전한 그런 식으로 구성이 아니고 완성이 아니고 초기 그런 SDI를 쓸모있게 제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격 시스템을 갖추는데 1조 달러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소련이 볼 때는 이렇게 마력적이고 희귀날라리한 게 없다 하고 따라가다가 결국 소련이 망했죠. 제일 큰 요인입니다. 경제적으로 파산이 됐어요. 그거 따라가다가.
미국이 우주군 창설하겠다는 게 이게 바로 이겁니다. 러시아가 패닉하는 게 그때 쓰던 전법 또 쓰는구나. 야, 우리가 미국을 무시할 수도 없고 저거 따라가려고 하다 우리 러시아 경제 이제 겨우 좀 회복하려고 하는데 실업률이 10% 이상이나 되는 이 경제를 빨리 해결하고 기술 같은 걸 받아들여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경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지금 군사력 쪽으로 미국이 저렇게 압도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러시아가 아무리 지금은 중국보다 뒤로 쳐져 있지만 경제력이 그 대러시아가, 그리고 위성 능력도 우리가 미국에 절대 미치지 않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따라가야지. 혹은 아니면은 야 그래 미국하고 우리는 이제 경쟁 상대가 아니야. 우린 포기하고 빵 만드는 데는 신경 쓰자. 국민들이 배부르게 먹는 데는 신경 쓰자. 이렇게 갈 것인가? 진짜 국가 전략을 바꿔야 될 정도로 위험한 얘기거든요. 러시아로 보면은 미국이 우주군 창설한다는 거는 그 1967년에 우주군 창설, 참 우주군이란다, 소위 말하는 우주 평화 이용 조약을 맺은 이유가 그 골자는 세 가지예요. 우주에는 주인이 없다. 누구의 영토도 아니다. 에? 그리고 달이나 그 외에 이 영역에 우주에 가서 우주 밖에 기타 천체를 평화적으로 써야 된다. 세 번째, 대량 살상 무기나 뭐 이런 것을 우주에 가서 실험했어도 안 되고 또 갖다 놔도 안 되고 거기에 군사기지를 만들어도 안 되고 무기체계 올려놓는 것도 안 된다. 이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해놔놓고 그 후에는 사실 평화적으로 썼죠. 왜냐하면 1967, 60 몇 년입니까? 1969년이죠. 69년 아폴로 11호로 유인 달 탐사선이 달에 착륙합니다. 물론 구소련 때도 무인 착륙은 루나호, 소련은 루나, 달이라는 루나호 이름으로 해가 초기에는 실패를 했지만 무인 탐사선은 7번인가 8번을 쌓아 올리고 성공을 했어요. 미국은 이 유인 탐사선, 이 아폴로 11호가 올라가기 전에 서베이호라는 이름으로 한 5차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국 달에 닐 암스트롱을 보낸 거죠. 지금 중국이 시도를 뭘 하냐. 그리고 난 뒤에 소련은 한 번도 유인 달 탐사선을 못 보냈습니다. 사람이 달에 못 갔어요. 그리고 74년도에 최종적으로 그 당시는 구소련이죠. 결심한 게, 야, 미국처럼 달에 탐사선 사람을 보내는 건 안 된다. 우주 정거장을 차라리 만들자. 우주 정거장 건설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거기가 오랫동안 머물면서 필요할 때에 이 우주에 대한 정보를 정거장부터 만들자. 그 전략으로 바꾸었습니다. 중국이 이걸 지금 흉내내요. 바로 우주 탐사선에 유인 탐사선을 만들기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물론 중국의 계획이 원래는 달 뒷면을 탐사하고 2년 후 2020년에는 화성을 탐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인 우주선입니다. 그리고 빠르면 2031년에는 1969년에 미국이 한 것처럼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겠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에서 지금 달에 보내는 시간이 아직까지 너무나, 시간도 그렇고 기술이 까마득하니까 우주 정거장 만드는 데에 중국이 온갖 에너지를 다 쓰고 있어요. 뭐 하려고? 땅덩어리에서는 1대1로, 땅에서는 1대, 바다에서는 1로 해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땅덩어리에서는 1대 전략으로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시장을 중국이 다 장악하겠다. 모든 도시마다 지나가면서 그걸 무역 루트로 쓴다는 건 결국 뭡니까? 위안화를 달러처럼 기축통화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바꿀 수 있는 저력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시장이 그만큼 확대되는 거죠. 말은 뭐 평화적인 협력이다 그러지만 또 바다는 남중국해를 지나서 말라카 해협을 건너 인도양을 지나 페르시아만으로 가는 거. 그게 바로 미국의 서태평양 함대가 서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연결해가 미국 함대가 지금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루트를 지나가면서 나라마다 다 중국이 소유를 하거나 중국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항구를 만들자. 이게 일로 정책이에요. 어쨌든 땅과 바다에서는 시작했어요. 우주에서도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우주 정거장이에요. 미국이 거의 가관이거든. 기술도 안 되지만 저렇게 미국에게 모든 걸 앞장서겠다고 중국이 나선다는 자체가, 야, 초기에 아예 우리가 안 되도록 하자. 그게 바로 우주군 창설입니다. 왜냐하면은 레간 때 우주군 창설 아니라 SDI 한다 그러니까 골바초프가 약에 올라가지고 막 따라오다가 결국 깨갱했죠. 소련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냥 붕괴돼 버렸습니다. 빵이 없는데 어떡하겠어. 빵이. 미사일이 문제가 아니라, 요격 미사일이 문제가 아니야. 중국 지금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가느냐 마느냐, 물론 국민 총생산으로 보는 계산은 1위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부는 미국을 지금 택도, 중국이 95위에요 95위. 전 세계에서 75위에 75위. 한국이 11위인데 국민 개인 소득으로 보면. 근데 미국을 넘어서겠다라는 얘기가 바로 시진몽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세계 시장을 제패하고 세계 해군 기지를 제패하고 세계 바다를 제패해서 미국을 넘어서겠다. 우주까지 미국에 도전을 하겠다. 그러려면 지금 경제 기반이 과거 30년 동안 두 자리 숫자로 성장해온 경제 흐름이 그대로 가야 되는데, 경제 흐름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옛날처럼 싼 노동력 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게, 지금 동남아에 더 싼 노동력들이 나오니까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술을 훔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술 못 가가도록 지금 기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물건 만드는 고도의 기술, AI 기술, 4차 산업 기술만 가오는 게 아니라 항공 기술을 많이 훔쳐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이 중국에게 뺏긴, 기술을 도둑맞으면서 뺏긴 돈이 3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무역으로 3,750억 달러를 중국에게 손해봤는데 기술 도둑맞아가 3천억 달러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라,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주군 창설을 내는 이유는, 냉전 때 소련처럼 너도 중국에 한번 따라오려면, 그럼 따라오려면 우리하고 경쟁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뭐 우주 정거장 만든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정거장 같은 것까지 상대 안 한다. 우리는 그냥 우주의 군대 만들어 본다. 무기도 다 그거 갖다 놓고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와 봐라. 중국이 만약 구소련 흉내를 내가, 그 구소련이 미국의 SDI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 것처럼 중국이 미국의 우주군 사령부를 따라가려고 하다가 경제가 깨갱하죠. 지금 중국은 그들의 경제체제의 전환점에, 굉장히 위험한 전환점에 처해 있습니다. 일당 독재체제로, 시진핑 일당 독재체제로 바꿨지만 경제체제가 근본적인 변혁을 이루지 않으면 과거 30년과 같은 이런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바꿔야 돼요, 체제를. 그럼 바꾸는데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지금 값싼 노동력 가지고 물건 만들어 가지고 이때까지 가졌던 그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을 찾고, 그 기술,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면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깔아앉아요. 경제가 깔아앉아, 국내 경제가 깔아앉고 경제 성장이 옛날과 같은 퍼센티지로 못 가는 동시에 우주 사령관이니 무슨 미사일이니 뭐 항공모함이니 잠수함이니 만든다고 정신없이, 왜?
그런 걸 만들어야 미국과 같은 해군력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만든다고. 미국의 해군력이 얼마냐고요? 미국의 해군력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해군력을 합친 거와 거의 맞먹습니다.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런 미국에게 따라간다고. 물론 거기엔 전 세계라는 건 일본, 영국, 중국, 러시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감히 그걸 때려잡겠다고 지금 정신없이 뭐 대련에다가 군사기지 세우고, 해남도 말은 뭐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든다 하지만 하와이 흉내 내는 거예요. 하와이가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지만 사실은 세계 최고의 태평양 함대에 있어서 최고의 군사기지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와이가 관광도시지만 사실은 관광도시 형태를 유지하는 군사도시예요.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다리 찢어집니다. 미국은 제발 중국이 다리 찢어달라는 거예요. 우주군 창설해서 그 돈 갖다 대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SDI 1조 달러 가지고 완성이 돼가지고 우주에서 요격하는 그 체제를 항상 운용할 수 있다고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레간이 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트럼프란다. 골바초프를 따라오게 해가 결국 깨갱하게 했습니다. 지금 똑같은 생각을 트럼프가 지금 던져요. 그건 미끼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저게 나오는 순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안 본 척 할 수도 그렇다고 같이 경쟁할 수도 없으니까 미국 이놈들 너무 미친놈들 아니야? 우주군 창설한 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건 파국으로 간다. 너도 망하는 거야 하고 난리를 치는데 미국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주군 창설이 필요하다.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세계의 패권을 위해. 제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진보 쪽에서는 니는 전쟁광이냐? 그렇게 패권 쪽을 전쟁을 좋아하고 패권 쪽을 좋아하나? 전쟁도 안 좋아하고 패권 쪽도 안 좋아하지만 국제관계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대한민국도 강해야 살아남습니다. 혼자서 강해서 살아남으면 좋지만 안 될 경우엔 강한 사람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그 강한 사람한테 들어붙어가 살아남는 방법을 몸으로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참 정치적으로도 많이 억울한 걸 당하고 지금도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물론 헤맨다라는 거 그런 얘기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위한 방송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공부가 된다면 그것으로 more than enough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얘기가 옆으로 좀 나갔습니다만, 그래서 우주군 창설에 대해서 러시아가 완전히 패닉입니다. 중국은 현재로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중국이 딱 띄운 게 뭐냐? 이게 이 기사가 딱 나가자마자 중국은 우주 정거장 창설하고 우주에 올해는 달 뒷 표면을 탐사하고 2년 후에 화성을 탐사하고 물론 무인기로서 무인 우주선을 하고 2031년에서 36년 사이에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고, 그래서 중국에도 벌써 이걸 이용해 가지고 달 관광 산업 업체가 몇 개나 벌써 하겠다고 나서고, 유명한 데가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에 가는 소위 말하는 비행기 예약표처럼 기금 만든다고 난리인데, 이 중국에서는 공산당 허락 없이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일종의 공산당의 홍보기관이라고 봐야 되죠. 사업체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주 능력이 대단하다. 우주 개발 능력이 대단하다. 이게 트럼프의 우주군 창설 전략의 진짜 목표이고 동시에 비밀입니다. 제발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에 맞먹는 우주 개발을 하겠다고 따라만 와라.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땅과 바다에서 중국이 우리 이기겠다고 1대1로 지금 난리를 치는데, 그래? 거기서 전력을 소모를 하고 너 경제 번 돈 그거 다 깔고 또 우주에도 제발 따라와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싸우다가
구소련 때처럼 싸우다가 따라오다가 내가 뭐 니를 막대기로 머리를 때린 것도 아닌데 따라오다가 골바초프가 쓰러졌잖아. 에? 골바초프 이마를 봐.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 좀 그러니까 만날 착각을 했겠지. 정말 이걸 하면은 SDI를 하면 세계 제패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소련의 대통령을 한다. 근데 내가 그것이 세계 제패가 아니고 세계에서 너들 존재가 사라진다라는 걸 보여주겠다 한 게 레간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많은 영역에서 뭐 더 쉽게 생각하면 정말 골자 세계 정책의 골자에서는 레간 대통령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지켜봅시다.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운 점이 있거나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꼭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